청년 구술생에서는 청년들이 인생을 구술 혹은 서술하며 개개인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청년구술 생애사에 참여하게 된 조청룡입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 삶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만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제 삶이라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신기해하고 본인이 궁금해하던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만나고 나서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팀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진짜 엄청 몇 배로 더 많이 만나고 같이 했더라고요. 제가 한 30몇 시간 만났거든요. 첫 만남 때도 카페에서 한 6, 7시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래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인터뷰할 내용 외에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 많이 빠르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요즘 운동을 원래 좋아했는데 이번에 또 수영에 관심이 가서 수영 PT도 끊었습니다. 원래 물에 들어가 노는 걸 좋아했는데 저와 함께 짝꿍이셨던 서술자님께서 또 수영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같이 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제가 살았던 그 집 앞에 한 번쯤은 서보고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꿈도 몇 번 꿨었는데 그럴 때마다 감정이 이상하긴 했어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제가 오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면 항상 문을 두드렸거든요. 열쇠가 없다 보니까 밖에서 두드려야만 안에서 열어주는 형식이었는데 제가 하도 세게 두드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 움푹 패였어요. 그리고 또 녹이 쓸기도 했고, 또 제가 맨날 두드리던 그 자리가 약간 페인트도 벗겨지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꿈속에서 마주했을 때 참 두드리지 못했어요. 건물을 두드리지 못했고, 아마 또 북한에 가볼 수 있으면 아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 앞에 한번 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쫓겨났을 때로 얘기를 해보자면 추워서 어쨌든 집이니까 들어갔거든요. 문은 당연히 안에서 잠겨 있고 하니까 제가 두드렸거든요. 그래서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 열어주고 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문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했던 것 같아요.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잘 살았으면 안 그랬겠지만 삶이 힘드니까 원망하진 않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딱 하나 기억나는데, 저 어릴 때 강에서 썰매 같은 걸 탔거든요. 타는데 누나가 잡아줬거든요. 그때 잠깐 스치듯이 기억나는데 엄마 아빠가 강둑에 앉으셔서 저를 보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바라보던 기억이 잠깐 나고, 그리고 아마 어머니 장례식 때 차 타고 산에 올라가는 장면만 딱 기억나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지금도 잘 나요. 아버지한테 계속 썰매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졸랐던 기억도 있고요. 아버지가 계속 술 많이 드셔가지고 까먹으셨거든요. 그래서 밤에 한 10시쯤에 들어오셨는데 올 때마다 매일 문 앞에 서서 기다렸거든요. 썰매 가져왔어? 확인했는데 또 잊어버리셨다고, 내일은 꼭 만들어 오라고, 그런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제대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겨울에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한번 타볼 계획입니다. 아빠가 아프실 때는 항상 병원에 계셨거든요. 입원을 해 계셨는데, 그리고 또 의식이 계속 없으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좀 전에 집에 잠깐 오셨거든요. 의식이 깨고 오셨었는데 저한테 아마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셨거든요.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끝까지 못 부르겠다고 했거든요. 너무 부끄럽다고, 아는 노래가 없다고 안 불렀는데, 그리고 또 입원하셨거든요. 그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친누나랑도 또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계모와 계모 딸과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 아빠가 돌아가시는 게 크긴 했어요, 심리적으로. 아빠가 아프시기 전에 출근하실 때 한
7시 조금 지나서 출근했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으면 제가 좀 빨리 먹었거든요. 아빠가 빨리 드시고 출근하시니까 저도 빨리 먹고 아빠 자전거 뒤에 타고 싶어서 아침에 가끔 그러고 나갔는데 계모가 그걸 좀 싫어했어요. 집에서 눈치 보는 걸 아빠한테 티내는 것 같아서 좀 싫어했는데 그래도 계속 아침에 아빠 따라 나가려고 그래서 밥 빨리 먹고 아빠가 먼저 일어나면 먹던 거 멈추고 나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패딩이요? 저희 누나가 겨울에 항상 빨간 패딩을 입었었거든요. 또 패딩 같은 경우에 한 번 입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오래 입고 하니까 또 겨울만 되면 누나가 항상 입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보면 빨간 패딩이 또 눈에 잘 띄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 혹시 누나인가? 하고 빨간 패딩을 보면 그렇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나를 자주 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주 보는 게 아니라 겨울에 1년에 한두 번? 3번? 그 정도만 봤거든요. 조금씩 보다 보니까 한 번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건 저도 그때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동하면서 살았어서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같이 살자고 했긴 했어요. 그렇게 말이 오갔던 적은 있는데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오기 전까지 저는 따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같이 살자고 했었는데 제가 하나원에서 삼촌을 만난 다음에 조금 누나도 안심이 됐나 봐요. 삼촌 만난 다음엔 없어요. 저도 누나랑 따로 만나서 집이 좋다 하고 그렇게 얘기가 오고 나서 누나도 가족이 있으니까 저는 따로 살고 싶습니다. 편안한 공간인 것 같아요. 북한에선 집이 조금 약간 표현을 좀 덧붙이자면 가시방석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또 계모까지 한 집에 같이 있다 보면 혹시 꼬투리 잡혀서 뭐 혼나지 않을까 해서 항상 눈치를 살피면서 했었거든요. 방 안에만 있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약간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오고 나서부터 제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제 집인 것 같아요. 이 질문도 전부터 몇 번씩 받았는데 비슷하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 혼자 가끔 생각할 때는 그냥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지만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도 청각엄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느꼈는데 친구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걔 누구였지? 하면서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이런 기억이 끊기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기록을 통해서 조금 더 남기고 싶었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잊고 있었던 저에 대한 모습도 더 많이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몇 번 만나고 더 많이 만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서술자님이랑 좀 잘 맞았거든요. 많이 만난 만큼 에피소드도 많고 하니까 쓸 게 많았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좀 빼는 거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재밌었어요. 어릴 적 회상하면서 얘기할 때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 중에 한국에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설명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했거든요. 이해가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삼촌이랑 저희 아이들 응원해 주시는 모습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삼촌이 가끔 라이브 방송을 하시잖아요. 그때 저도 집에서 같이 있으면 유튜브 틀어놓고 보거든요. 물론 채팅은 안 쳐요. 제 이름으로 돼 있어서 안 치는데 뭐 금성이가 출연하면 금성이에 대한 칭찬도 많고 삼촌에 대한 칭찬도 많고 너무 예쁘게 봐주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많이 얼굴 비쳤었고 근데 요즘에 잘 못 비쳤던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그냥 쭉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